8.15 집회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정부의 주장은 전혀 허위 날조입니다. 왜냐하면 8월 15일 날 집회를 했잖아요. 근데 8월 15일부터 퍼졌다는 겁니다. 8월 15일 날 집회를 해서 확진자가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접촉을 하면 잠복기 5일을 생각하면 8월 20일 이후에 판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8월 15일 날 집회하자마자 8월 15일 때문에 퍼졌다는 것은 콩을 심은 날 콩 열매가 나온다는, 이거는 잠복기를 속인 국민들한테 최소한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미국의 사례에서도 봤을 때 흑인이 사망하는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치위가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망자나 감염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야외가 실내보다는 훨씬 안전하다는 것은 이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인데, 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치 방역은 실내 밀폐된 공간은 안전하고 야외의 집회는 위험하다는, 정말 방역의 기본에도 반대되는 이런 잘못된 것들을 하면서 8월 15일 날 집회 탓을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고, 코로나 질병이 감염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서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역 수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방역 수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일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밀접 접촉을 해도 전파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의학계의 정설이거든요. 교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식당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밥을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술과 소주, 맥주 이런 것을 부어라 마시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밤새도록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밀접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감염병적으로 위험한 게 같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게 하고, 교회에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것은 못하게 하는 것은 감염병적으로, 이거는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죠. 교회에게 예배를 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는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임명식 날,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소 100명 이상이 밀집을 했습니다. 사회적 안전거리도 두지 않고. 그래서 기자들이 왜 안전거리도 두지 않고 임명 행사를 했느냐, 당신들이 말한 감염병 관리 수칙을 위반한 행위를 했느냐 했을 때 정은경 본부장이 우리는 체온을 쟀다. 교회도 체온을 재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 식당에서 맥주 소주를 부어라 마시라 하겠느냐. 질병관리본부 임명식을 문재인하고 정은경 두 명이서 하지 그렇게 직원들 바글바글하게 다 모아서 밀집하는 행사를 했겠느냐는 거죠. 최소한 이것은 의학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상식을 벗어난 그런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런 편향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깜깜이 감염이 많아서요, 어느 집단을 집중 검사하면 왕창 나옵니다. 그 성북구의 어떤 체육학원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 한번 검사하러 가자, 30%가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다 퍼져 있고 무증상 감염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 어디가 감염자가 왕창 나왔다. 질문하는 제일 첫 번째 질문이 8.15 집회 간 적이 있느냐? 교회 다니느냐? 왜 이 질병에 대한 질문에서 그 질문이 1번으로 나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전부 교회발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밀집도를 따진다면 교회에서는 1m 안전거리 두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전철은 안전거리도 불가능합니다. 하루에 760만 명이 전철을 탑니다. 한 달이면 2억 2천만 명이 전철을 탑니다. 1년이면 25억 명이 전철을 탑니다. 전철 타보신 분 알지만 콩나물 전철이에요. 사회적인 안전거리 두기도 안 돼요. 25억 명이 전철을 1년에 타는데 전철발이 한 명도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정도의 코로나 같으면요, 예배를 탄압하거나 집회를 탄압하면 안 됩니다. 왜? 25억 명이 1년 동안 전철을 탔는데도 불구하고 감염자가 한 명도 없으면 K방역의 영웅은 지하철 공사 사장입니다. 근데 8월 15일 날 집회하자마자 8월 15일 때문에 퍼졌다는 것은 콩을 심은 날 콩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부어라 마시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밤새도록 최소 100명 이상이 밀집을 했습니다. 사회적 안전거리도 두지 않고 우리는 체온을 쟀다. 지금 그런 걸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정부 지침대로 하더라도
무증상 열흘이면은 검사가 양성으로 나와도 격리 해제입니다. 무증상 음성인데 격리를 14일씩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분이 사랑제일교회를 간 것은 6월 달이다. 아니면 7월 초다. 그런데 8월 달이다. 열흘 정도가 아니고 뭐 40일, 50일 전의 일인데도 사랑제일교회나 아니면은 8.15 집회 간 적만 있으면 격리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근데 격리라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가 있는데 격리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이 사람이 감염의 가능성이 있을 때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감염의 가능성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서 잠복기적으로나 전혀 맞지 않는 사례,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유독 사랑제일교회 교인이다, 아니면 8.15 집회다 하면은 이런 기본 상식에도 벗어난 국민을 강제 감금하는 이런 사례들이 저한테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권 침해적인 행위였다. 이게 검사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검사는 강제 검사라 그러고, 그것은 형법적으로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격리를 당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에 대한 격리도 이거 강제 감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은 이 사람이 검사를 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은 검사를 하지만 그 기준의 대상이 아닌 게 명백한 사람은 검사를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는 검사 대상이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 교인이다, 아니면 광화문 집회 참석자라는 이유로 강제 검사를 하거나 강제 격리를 한 사례들은 정말 이것은 나중에 진상 규명이 돼서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사례로 반드시 처벌이 돼야 됩니다. 과거에 광우병 때도 이 광우병 공포를 조장해서 나라를 완전히 공포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충격을 받고 굉장히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우병 선동에 성공했던 작용화된 세력들이 또 코로나 선동을 해서 과도한 공포를 조성하면서 국민들의 모든 기본권, 예배의 자유, 집회의 자유, 심지어는 통신의 자유까지, 통신 추적, 모든 인권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개인정보를 다 유출하고 방역이라는 허상을 내세우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탄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형태의 이런 폭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정말 행복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코로나의 정부의 악의적인 정치적 이용에 대해서는 끝까지 제가 진실을 알려나갈 것입니다.